도쿄올림픽 1년 연기가 확정되자 도쿄도지사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24일 도쿄도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를 앞으로 봉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또한 최근 도쿄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도쿄 주최의 실내 대규모 이벤트 등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정책을 4월 12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모인 도쿄의 특징을 거론하며 도쿄는 젊은 층의 클러스터가 발생해 자각하지 못한 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봄을 맞아 벚꽃놀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자 고이케 지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24일 NHK에 따르면 가쿠마소 일본 도호쿠대 의대 교수는 도쿄 등에서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의 확산 방식을 보면 낚아낼 수 없으며 특히 도시부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앞으로 도시의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도쿄지사의 말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급증하는 사례가 보이지 않았고 최근 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2,000명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방역을 성공했다고 자신하는 국가에서 갑자기 봉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는 WHO의 한국과 이란과 같은 국가와 같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은 잘 대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를 강제적으로 막는 조치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발표가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확정됐을 때 나온 것이어서 그동안 숨기다가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검사를 적게 해서 수치를 속여오는 동안 일본 국민들은 더욱더 해이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은 외국과 달리 의학이 뛰어나고 관리가 잘 돼서 괜찮다는 의식이 퍼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 전 벚꽃놀이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든 데 이어 22일 사이타마에서 열린 K1에 6,500명의 관중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K1 경기에 우려를 표시하고 사이타마현 역시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중단을 요구했다고 했지만 K1 측이 강행했습니다. 이에 격투기 선수 아오키 시냐는 일본 정부가 대회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일본 정치계가 진심이었다면 K1의 중지를 명령하고 대관료를 돌려줬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국 이 대회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100만 명에게 검사를 공짜로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일본에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의료기관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받으며 한국처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계획이냐고 공격당했습니다. 결국 손정희 회장은 이를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대신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소프트뱅크가 다 사면 일반인은 어떻게 사냐고 비판받았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해외에서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손정희 회장은 일본 대신 최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미국에게 마스크 140만 장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 물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24일 일본 도카이 TV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도요카와시의 다케모토 유키호 시장이 중국 우호도시에 마스크와 방호복 등 지원 물자를 보냈는데 혹시 재고가 있으면 돌려달라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요카와시는 지난달 4일 중국 장수성 우시에 마스크 4,500장과 방호복 세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으니 이미 지원해줬던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유키호 시장은 앞으로 환자 숫자가 확대되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는 5월 중에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의심해온 미국 CNN은 일본 공항의 한가로운 모습을 전하며 일본의 평온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실제로 폭풍 전야의 고요일지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많은 검사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확인할 수 없는 사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CNN은 얼마 전 일본의 실제 숫자는 10배 수준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게 되어 7조 원대의 경제 손실을 본다고 전망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손실은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위험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일본에서는 내년 올림픽 전에 그 결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21대 총선. 정말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새벽까지 긴장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아주 짜릿짜릿한 한판 승부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차지하며 과반 의석을 넘기는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얻은 17석까지 합하면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게 됐는데,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는 84석, 거기에 미래한국당이 얻은 비례 의석수 19석까지 합하면 103석이 되는 거니까 이번 총선은 말 그대로 촛불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해왔던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압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통당에서는 차명진 후보의 막말 때문에 졌다, 박근혜를 탄핵한 이후에 변화된 게 없어서 졌다, 사전 투표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 작년부터 몇 번이나 짚어드렸듯 여론조사는 기껏해야 표본이 2,000명 수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수백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수백만이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있었던 민주당 해산 청원은 고작 33만 명, 반대로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청원은 183만 명. 더구나 문재인 정부를 전라도에서만 폭발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충청도 지역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행히 작년에 있었던 이런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던 게 이번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니, 여론조사 표본 조사는 아무리 많아봐야 5,000명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청와대 국민청원은 자한당 해산 청원만 봐도 180만이 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청원도 150만 4,597명이 동참했을 정도로 국민들 여론을 알아보기엔 청와대 국민청원만한 게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번 신종 바이러스 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게다가 2월 말에 있었던 31번 환자, 그러니까 50일이 넘도록 입원해 있는 신천지 환자 때문에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150만이 넘었다고 하는 건 뭔가 국민들의 생각을 확 전환시켜버리는 그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150만 명이나 국민들이 참여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 31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급격히 늘어났던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뚝뚝 떨어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확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바로 국뽕 유튜버들의 활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언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우선 국뽕 유튜버들이 외신 기사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다 올리면 그런 영상들이 돈이 좀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기자들이 기사들을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꼭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이 확 터져버리면 하루나 이틀 정도가 지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외신 기사들을 보도해 주거든요. 그렇게 우리 국뽕 유튜버들이 BBC 기사나 로이터 통신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팩트 기사들을 유튜브에다 올리면 하루나 이틀도 안 가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로 해주는데요. 게다가 일본 상황이나 뉴욕 상황, 프랑스나 루마니아 상황 같은 현지 기사들을 유튜버들이 올리다 보니 분위기가 확 반전해버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 2019년에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통 미디어나 기자들이 쏟아내는 뉴스는 전부 다 문재인 때문에 망했다, 망했어, 이런 기사들만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뽕 유튜버들이 외신 기사들을 유튜브에다 올려주니까 자칭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나 20대, 30대층 같이 유튜브를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층에게는 가짜뉴스가 통할래야 통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수구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가 일을 너무 못한다, 경제 망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아무리 많이 써대도 외신 기사들을 인용해서 팩트로 조져버리는 국뽕 유튜버들의 활약을 당해낼래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물론 허구한 날 가짜뉴스에 세뇌된 사람들에겐 그런 효과가 덜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정치가 뭔지 모르는 중도층이나 정치에 관심도 없는 청년층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데는 단단히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은 국뽕 유튜버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민주당에서 180석을 가져가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더구나 이번 4.15 총선에서도 투표를 자율했던 건 1위가 신종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경제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뽕 유튜버들이 올렸던 유튜버 영상들의 효과가 정말 대단했던 거 아닌가. 즉,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루속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언론 개혁에 나서야 한다. 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이나 지방선거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즉, 이번 선거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말했던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 뉴 미디어의 승리가 확실히 드러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어제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180석 얘기만 꺼내지 않았어도 무슨 200석은 했을 거다 라면서 유시민 이사장한테 고마운 줄을 모르고 또 입방정을 떨어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팩트체크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는지, 유시민 이사장이 언제 민주당에서 180석 가능하다고 했나요? 범진보 세력들을 다 모아서 180석 가능하다고 한 거지. 즉,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조국 이슈가 있었을 때 보여줬던 것처럼 무슨 이슈가 터졌을 때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못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욕을 먹는 이유가 조국 전 장관을 지켜내지 못했다, 조국 전 장관을 혼자 싸우게 내버려뒀다, 이런 식으로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에게 몰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질 수 있다 라면서 열린민주당한테 무슨 원수들이라도 된 듯이 담을 팍팍 쌓아버리니 그런 몰빵론 때문에 시민당을 찍어준 것 같은데, 지역구에서 163석이 나올 줄 예상했었더라면 참 몰빵론 같은 거 꺼내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좀 제대로 파악이라도 했다면 어차피 민주당 해산을 원하던 사람들과 자한당이 해산되기를 원하던 국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났던 이런 상황을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얻은 표 180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데, 어제 최강욱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권은희 의원이나 허은하 미통당 의원 가르치는 거 보니까 정말 열린민주당이 3석밖에 못 얻은 건 민주당으로서도 정말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국민들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몰빵론 같은 거 내세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쉽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또 10석이나 20석은 충분히 얻을 거라고 하면서 즐거운 상상을 해댔던 심상정의 정의당. 이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만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생당은 아주 정치판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꼴인데,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칠 때 정의당이나 민생당에서도 제대로 좀 여론조사라도 하고 조국 장관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표창장을 과연 위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위조할 필요라도 있는 건지, 조국 장관의 딸이 받은 토익 점수나 탭스 점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라도 좀 팩트 체크라도 했다면 국민들 수백만 명이 왜 촛불을 들고서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쳤는지 좀 이해라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말도 꺼내지 않았을 테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도우면서 선거법 개정 때 깽판만 부리지 않았어도 정의당이나 민생당에서 상상하던 그대로 10석, 20석은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다 국민들 마음에 관심도 없었던 그 욕심, 그런 욕심들 때문에 키보드만 두드려서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딱 나오는 내용들을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똥볼만 차대고 있었던 게 다 이번 4.15 총선에서 드러나 버린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국민의당은 자한당 해산을 원하던 국민들과 민주당 해산을 원하던 세력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아주 똘똘 뭉쳐 양당 구조로 다시 만들어 놓을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경원이나 김진태, 민경욱, 심재철, 그리고 황교안 이런 사람들 얼굴이라도 안 보게 된 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최재성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김부겸 의원 이런 분들을 잠시 국회에서 볼 수 없게 됐다니 특히 강남 갑태구민은 처음부터 북한 사람들 구하겠다 하면서 이름도 태영호에서 태구민으로 바꾼 사람인데 아니 이런 사람을 대체 무슨 생각으로 표를 몰아줬는지 정말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송파 을 배현진도 강남에 집도 없고 게다가 미혼인 상황에 심지어 미통당 안에서 아무런 입지조차 없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들 표를 몰아줬는지 참 차라리 최재성 의원이나 김성공 같은 사람들이 됐다면 민주당 안에서 지역구를 위한 정책이라도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인터넷 시대를 잘 살아야 한다. 국민 여론을 파악해 보려면 구글 트렌드 분석이나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가리켜서 여론 조작이다, 댓글 공작단이다, 중국 조선족들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면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패배해버린 것처럼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쫄딱 망해버리는 그런 멘붕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국민들 무서운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다간 쫄딱 망하게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